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엠틱스 바이오의 이종승입니다. 어, 저희 회사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드물고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그 미생물 감염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5년에 설립이 됐고요. 저하고 연대 생명공학과의 반영선 교수님하고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이 신약 개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 320여 억 원을 기관 투자자 등으로부터 받아서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내년 1-4분기에 기술성 평가를 신청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 상장을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 핵심 역량 등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 감염병 질환 및 관련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사실 뭐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생물 감염병, 감염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종류가 바이러스, 세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진균, 곰팡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데요. 곰팡이나 진균에 의한 어떤 위험도를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사망한 환자의 50% 이상이 사실상 폐곰팡이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는 걸로 어 많은 논문들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가 한참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을 때 인도 같은 경우에는 털곰팡이로 인해서 코로나가 완치된 이후에 또 곰팡이 감염으로 어 안구를 적출한다든지 턱의 일부를 절제한다든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생을 해 왔는데요. 불행히도 이 진균, 곰팡이 치료제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이를 개발하는 회사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생물 감염병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핵심적으로 개발하고자 했던 거는 진균, 곰팡이 감염병에 의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는 저분자 화합물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요. 많은 화합물들을, 그러니까 유도체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화합물 집단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를 활용해서 신약을 스크리닝하고 개발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대략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항진균제가 가장 그 앞에 있고요. 항진균제 중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그 앞에 있는 파이프라인은 그 손발톱 무좀 치료제, 그리고 똑같은 API를 가지고 저희가 피부 무좀, 이 발가락이나 발바닥 요런 데 많이 발생하는 무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저희 회사의 파이프라인으로 ATB1606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항염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서 가장 앞서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항진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진균제 세계 시장은 한 20조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20조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은 아주 규모가 크거나 아주 큰 시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항진균제 시장에 항진균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숫자를 보게 되면 임상 1상에서 3상까지 전 세계를 통틀어도 한 50개 미만의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어떤 항진균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타겟, 우리가 흔히 first in class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약물 타겟이 되지 않은 단백질이라든지 어떤 다른 약물 타겟을 처음으로 개발하는 그런 약물들은 극히 소수.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한 5개 미만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러한 어떤 항진균제 시장에서 새로운 타겟, first in class의 혁신 신약을 개발한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선도 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항진균제 시장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손발톱 무좀 치료제, 그다음에 피부 무좀 치료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한 8조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손발톱 무좀 치료제 시장은 굉장히 언맷 니즈가 크고요. 그리고 시장 규모도 한 5조 정도 형성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 가장 먼저 접근하는 시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항진균제 시장 중에서도 손발톱 무좀 치료제 시장을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일본 시장을 보시게 되면 요 시장에 대한 자료는 전문의약품,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그런 어떤 이 치료제 시장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 꾸준히 5천억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5천억 이상의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약물이 있는데요. 주블리아라는 제품이고요. 일본 회사 카켄이라는 회사가 이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하게 됐는데 주블리아가 전체 시장의 한 50% 정도를 형성하고 있고, 또 한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전문의약품 시장이 한 천억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동아에스티가 이 주블리아를 2017년 정도에 한국에 수입을 해서 판권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전체 손발톱 시장의 한 5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항진균제 신약의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계약도인데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 언맷 니즈가 큰 항진균제 시장, 그중에서도 특히 손발톱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장이 어떤 언맷 니즈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테이블에서 위에서부터 하나 5 번째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현재 시판 중인 손발톱 무좀 치료제의 이름들입니다. 보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게 이 치료 기간이, 모든 약물들이 위에서 4개 약물은 우리가 손발톱에 바르는 제형인데요. 바르는 치료제의 경우 매일 48주 이상 발라야 되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발라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율이 10% 미만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주블리아라는 제품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5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치료율이, 굉장히 낮은 치료율을 한 10% 이상으로 올렸다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블리아가 가지고 있는 언맷 니즈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른 바르는 제형, 우리가 토피컬 포뮬레이션하고 비교했을 때 치료율에서는 약간의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48 주라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약물을 발라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라미실이 이 손발톱 치료제로는 먹는 약으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라미실 같은 경우도 석 달을 매일 발라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박스로 나타낸 부분을 보시게 되면 기존 약물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발률이 높은 이유는 이들 약물이 가지고 있는 작용 기전, 타겟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라미실 같은 경우, 라미실처럼 이렇게 경구로 먹는 약물의 경우에는 어 이 흔하지는 않지만 일단 독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어떤 신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석 달의 기간을 채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의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현재 개발 중인 이 약물들이 있는데, 사실 헥시마라는 회사 제품은 임상 2상에서 현재 결과가 좋지 않아서 실패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헥시마는 호주 회사에서 개발 중인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엠틱스 바이오에서 개발하고 있는 손발톱 진균증 치료제는 보시는 것처럼 그 치료 기간만 놓고 보면 기존의 손발톱 치료제가 요구되는 48주 이상의 긴 기간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줄이고 있는데요. 4 주, 많게는 길어도 8주 정도면 저희는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짧은 기간 동안에 높은 치료율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포를 가지고 실험한다든지 또는 엑스비보 실험을 통해서 어 얻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이 효과의 어떤 압도적인 차별성은 저희 약물의 작용 기전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이 작용 기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테이블입니다. 저희 이 화합물은 우리 이 진균은 제일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세포벽에 한 구성 성분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약물을 처리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진균의 세포벽이 급격히 무너지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항진균 활성을 갖게 되고 또 빠르게 약효를 나타내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진균, 곰팡이를 치료한다라고 했을 때 곰팡이가 확실하게 죽어야 되는, 흔히 우리가 살진균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 작용 기전을 갖는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나 빠르게 저희 약물이 효과를 나타내는가에 대한 비교 실험인데요. 저희가 이 곰팡이를 많이 키운 다음에 저희 약물과 비교하고자 하는 약물들, 예를 들어서 에피나코나졸, 주블리아의 약물 성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기존 손발톱 무좀 치료제의 성분들을 비교했는데요. 곰팡이를 많이 키운 다음에 약물을 처리하고 딱 30분 정도 후에 곰팡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관찰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별표로 되어 있는 게 저희 약물을 처리한 군이고요. 거의 100% 진균이, 곰팡이가 어 죽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약물들은 그렇지 않은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요것 중요한 또 실험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의 약물들이 작용 기전상의 특징으로 인해서 또는 굉장히 장기간 동안 시장에서 사용되어 왔던 이유로 내성균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내성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일 동안 이 진균을 키우면서 약물의 농도를 높여가면서 내성균이 생기는지를 관찰한 내용이고요.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어 이 플루코나졸이나 에피나코나졸 같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진균 치료제는 어 고농도의 약물을 처리해도 계속 내성균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는 이 제형을 가지고 손발톱 치료제가 적용되는 그런 상황과 유사한 상황으로 이 효능을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런 어떤 저희 약물의 독보적인 특징 그리고 차별성,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임상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원래 호주에서 임상을 진행하고자 계획을 했는데 코비드 때문에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사이트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현재 임상 일상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임상 일상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호트 5개의 코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농도를 올려가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0.2%부터 3%까지 약물의 농도를 높여가면서 임상 실험을 했는데요. 현재 2%를 마무리했고 3%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임상 일상의 1 차적인 목표는 약물의 안정성, 세이프티와 톨러러빌리티에 대한 확인이고요. 2 차적인 목적은 효능, efficacy에 대한 확인을 어 에피커스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을 저희가 2 차적인 목표로 잡았는데요. 그 결과 지금 2% 솔루션을 도징한 결과를 보게 되면 저희 임상 사이트에서의 어떤 PI 닥터 분이라든지 저희가 인제 호주, 뉴질랜드에서 같이 진행하는 CRO, 그 임상 컨설팅 기관의 공통적인 견해, 그리고 인터임 리포트를 보게 되면 저희 약물을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현재까지 세이프티나 톨러러빌리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내용이 없다. 그 이유는 저희 약물을 처리한 이후에 이제 독성 부분을 검출하기 위해서 혈액을 샘플링해서 약물의 농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검출되는 게 없다. 때문에 거의 독성에 대한 이슈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임상 일상에서 굉장히 짧은 기간,
4주만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효능과 관련해서 도즈 디펜던트한 리스판스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들은 저희가 인제 임상 일상을 수행하면서 얻은 결과인데요. 어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4 주만 저희는 발랐고요. 추적 관찰을 12 주, 8 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1% 에서도 저희 약물을 1% 농도로 처리한 환자에서도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클리니컬 리스판스를 볼 수 있었고요. 왼쪽에 보시는 게 2% 약물을 처리한 환자군인데 보시는 것처럼 1%와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환자에서 그리고 훨씬 더 뛰어난 효능을 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환자 중에서 어 1 명의 환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데이 1 에서 데이 28 일까지만 손발톱 무좀 치료제를 도우징했고 28일 이후에는 관찰만 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기존 약물이 48주 이상 발라야 나타나는 효과를 저희는 4 주만 바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존 약물들과 비교한 사진들인데요. 왼쪽이 아까 2% 도우징한 환자들에서 저희가 얻은 사진들이고요. 오른쪽은 기존의 손발톱 무좀 치료제로 팔리고 있는 타바보롤이라는 약물, 그리고 사이클로파이록스라는 약물인데요. 둘 다 48주 정도 발랐을 때의 어떤 임상적인 효과가 나타난 결과인데 손발톱 무좀의 이 중증도라든지 그런 결과를 보시게 되면 저희 약물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뛰어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건 아모롤파인이라는 약물에 대한 결과고요. 이거는 라미실의 성분이 터비나파일인데요. 3 개월 동안 매일 1회 복용한 이후에 결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에피나코나졸 10%는 주블리아, 아까 말씀드렸던 손발톱 무좀 치료제에서 가장 많이 이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주블리아 제품의 결과입니다. 보시게 되면 24주 동안 약물을 매일 처리했을 때의 결과, 그리고 저희 약물을 4 주만 처리했을 때의 결과가 큰 차이가 없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블리아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게요. 2021 년에 특허가 이제 주요 특허가 다 끝났고요. 인제 25 년에 조그만 특허가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 시장은 강력한 특허로 보호될 수 있고 작용 기전이 새로운 항진균제 치료제, 손발톱 무좀 치료제가 현재 없는 상태고요. 저희는 그 시장에서 압도적인 효율과 효능과 그다음에 굉장히 우수한 어떤 특성으로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임상 2상을 내년 1-4 분기 내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국내, 해외 몇몇 기업들과 라이센싱 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좀 더 가시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 똑같은 약물을 가지고 저희가 손발톱 무좀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 무좀을 일으키는 균으로 마우스를 감염시키고 저희가 라미실 의 성분인 터비나파인과 비교한 결과가 왼쪽에 보여드리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터비나파인과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약물이 훨씬 더 우수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른쪽은 반려견인데요. 반려견 같은 경우에도 진균 감염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실험은 말라시지아라는 진균, 곰팡이균으로 피부가 감염된 그런 반려견을 대상으로 저희 약물을 처리한 다음에 효과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요 약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허를 2020 년도에 출원을 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 특허 출원을 하고 이미 한국하고 미국에는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 특허는 물질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파마시티컬 컴포지션에 대한 용도에 대한 특허를 포함하고 있고요. 어 이 단순히 화합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유도체를 만들 수 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화합물 라이브러리에 대한 특허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작용 기전에 대한 특허는 올해 말이나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요런 모든 저희 화합물에 대한 약물 개발에 대한 모든 스토리는 작년에 우리 메디시널 케미스트리의 탑티어 저널이라고 할 수 있는 JMC 저널 오브 메디시널 케미스트리의 11월 달에 커버 스토리로 저희가 퍼블리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진균제뿐만 아니라 항염증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항염증제는 저희가 TSLP, TSLPR이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H2 이뮨의 면역의 마스터 레귤레이터라고 할 수 있는 단백질 간의 결합, 이 부분을 저해하는 쪽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이 타겟은 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겟은 이 TH2 이뮨 그 반응에 면역 반응에 마스터 레귤레이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련 질환이 저희가 지금 먼저 개발하고 있는 아토피뿐만 아니라 천식, 건선, 그리고 COPD, 염증성 장질환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확장성이 뛰어난 그런 타겟이고요. 이 타겟으로 비교적 최근에 많은 다국적 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임상 단계에 있는 이 약물이 한 3개 정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작년에 미국 FDA에서 그 천식으로 허가를 받았는데요. 저희 약물의 차별성은 기존에 개발 중인 다국적 회사에서 개발 중인 모든 약물이 안티바디 항체 약물인 반면에 저희는 저분자 화합물이고요. 저분자 화합물이 갖는 장단점은 항체와 비교했을 때 뚜렷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차별성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작용 기전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있어서도 도즈 디펜던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동물 모델을 통해서 효능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모델, 건선 모델, 그리고 IBD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효능 실험을 했습니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시간도 별로 없고 해서 그냥 하나씩 넘기겠습니다. 요 데이터는 저희가 국내 CRO를 통해서 아토피 실험을 한 건데요. 이 포지티브 컨트롤러 덱사메타존이라는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사용했고요. 저희 약물이 스테로이드계 약물과 이 동등 수준 이상의 효과를 보이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데이터는 저희가 연대 세브란스의 박창욱 교수님의 실험 그 랩에서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이 염증과 피부 질환에서 염증 반응과 관련하여서 중요한 바이오마커라고 할 수 있는 CD69와 CD103 어떤 두 개가 포지티브한 T셀의 숫자가 저희 약물 처리에서 굉장히 현저히 감소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이터입니다. 사람 아토피 환자의 조직을 가지고도 실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런 어떤 항염증, 면역질환 치료제의 파이프라인은 지금 현재 임상에 들어가기 위한 IND 이네이블링을 호주에서 하고 있고요. 올해 마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임상 일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게 되고요. 임상 일상을 진행한 이후에 저희가 글로벌 기업의 아웃 라이센싱이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관련해서도 저희가 특허를 2017년에 출원해서 국내외에 이미 등록된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이 작용 기전에 대한 특허는 작년에 출원을 해서 에, 여러 세계 각국에 출원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TX 바이오 이종승입니다.